안녕하세요, 러닝비하인 잘쌤입니다. 저는 초밥 알러지가 있습니다. 초밥을 30개 이상 먹으면 꼭 체하더라고요. 초밥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설마 아니죠. 30개를 처먹는 제가 문제인 거죠. 죄송합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런 환자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팔꿈치, 무릎, 발목, 고관절 어디가 자꾸 아프고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요. 그럼 이게 운동이 나빠서일까요? 오늘은 열심히 하는 운동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둘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둘은 경계가 모호합니다. 노동도 운동이 될 수 있고 운동도 노동이 될 수 있거든요. 운동은 하고 나서 회복되고 그 다음에 몸이 좋아져야 됩니다.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운동은요, 하고 났더니 계속 피곤하고 통증이 생기고 점점 더 하기 싫어집니다. 이런 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에 가깝습니다. 운동은 회복을 전제로 한 자극을 주는 거고요. 노동은 회복을 고려하지 않은 소모를 말하거든요. 꾸준한 운동은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지만 과도한 노동은 무릎 연골을 닳게 만들 겁니다. 맛있는 초밥을 많이 먹으면 탈이 나듯 건강을 위한 운동도 잘못 또는 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 될 수 있고 몸을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병원에서 보는 몸을 망치는 운동에는 공통된 이유가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초보자의 과한 결심입니다. 보통 운동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기보다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나 이제 진짜 운동해야겠다 라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할 때 2시간씩 운동하기, 매일 계단 오르기 같은 활활 타오르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이게 지속 가능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 친구도 최근에 혈압이 좀 높아져가지고 살도 빼고 건강도 찾을 겸 운동을 시작하겠다 선언을 하더니 내일부터 진짜 뒤졌다, 매일 계단 오르기 1시간 운동을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일주일 만에 무릎 아프고 고관절 아파서 그만뒀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운동은 나랑 안 맞아 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의 최대 효과를 위해서는 아픈 걸 참아내는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육통, 숨이 찬 느낌, 힘이 드는 감각, 이건 운동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러한 자극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통증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근육통은 묘하게 기분 좋은 느낌이 같이 옵니다. 아, 나 운동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요. 반면에 관절 통증, 찌릿한 통증, 쑤시는 통증, 기분이 나쁜 불편감은 경고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둘을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나 스스로가 어느 정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불굴의 의지와 정신력으로 점철된 통증의 무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서는 와, 진짜 대단하다,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런 칭찬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더 무리해서 아파도 참고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과는 몸이 말해주게 됩니다. 술에 장사 없고요. 과도한 운동에 선수 없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지만서도 또 잘 살이면서 지혜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쉬지 않는 운동입니다. 마치 공부하듯이요. 매일매일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해내면 최고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착각. 매일 달리기 100일 계획 많이들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현실은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고 술을 마시게 되는 날도 있고 감기 기운이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걸 전부 성실함이라는 포장지로 극복하려고 하면 몸은 축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러너분이 계신데요. 1년 동안 매일 달리기를 하셨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존경스럽습니다. 이야기만 들어서는 그 의지와 열정이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1년을 매일 달렸는데 딱히 체력이 막 좋아지거나 건강해지는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조금 당연한 얘기인데요. 쉬는 날이 없었기 때문이죠. 노동이 아닌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초보일수록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는 낮게, 일주일에 3-4번만. 운동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했더니 다음날 쉬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면 너무 힘들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통증이 생기면 일단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게 근육통인지 몸에서 보내는 경고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휴식을 할지 아니면 운동을 지속할지 결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건 누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는 내 몸에 대한 내 감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자극 후에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질 때 건강해지거든요. 심장을 빨리 뛰게 자극을 주고 나서 편안하게 쉬어줄 때 심장과 혈관의 능력이 강화됩니다. 근육을 충분히 쓰고 나서 수면과 영양이 받쳐줄 때 근육의 질이 향상됩니다. 계속 심장을 빨리 뛰게만 하면, 계속 근육을 쓰기만 하면 그건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운동 시에 항상 큰 인내심을 요구한다. 운동하고 나면 이틀 정도는 쉬고 싶다.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이나 통증이 영향을 준다. 운동을 쉬는 날은 불안한 느낌이 든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더 피곤한 것 같다. 이 중에 2개 이상에 해당되면 현재 내 운동 루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물론 조금은 몸이 힘들더라도 재미와 성취를 위해 운동을 무리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도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올바르고 현명하게 운동하셔서 정말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러닝 그리고 즐거운 운동 하시고요. 러닝 비하인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 다시 붙어 쉬고 붙어. 하나, 둘.